우리가 낙심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단 한 번만에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코리입니다. 그림에 있어서 저는 언제나 많이 보고 많이 그린다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결국 모든 그림 관련, 그러니까 잘 그리는 법을 알려주는 컨텐츠의 핵심은 이 두 개가 다 아닐까, 현재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보았던 TV의 멋진 그림을 보고 또 동경했고,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품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예 직접 행동에 나섰고, 그 행동이 또 행동을 만들어 중첩되어서 결국에 결과값을 내놓는 거죠. 즉, 잘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잘 그리는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쪼개서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이 본다는 건 그 안에 배우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배운다라고 하면 약간 벌써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그냥 많이 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뭘 많이 보라는 거냐? 그림을 많이 보는 것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 물론 맞습니다. 재패니메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서양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보고, 샌드 애니메이션이나 클레이 애니메이션 등도 많이 봐야 하고, 만화도 일본의 망가나 코믹북, 웹툰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다른 걸 좀 많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의 것도 우리가 봐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창의력이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가끔 완전히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을 내놓는 사람들은 창작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에 있다가 온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심리학을 다뤄서 유명한 웹툰 닥터 프로스트 아시죠? 그 닥터 프로스트를 만든 이종범 작가님은 실제로 대학을 심리학과로 나왔어요. 할리우드의 스타 배우 마크 월버그는 원래 래퍼였다고 하죠. 실제로 그가 갑자기 배우가 된다고 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는 결국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로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에서 저자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릴게요. 스티브 잡스, 존 레스터와 함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공동 창업한 에드 캐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픽사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전 사장이었고, 과거에 토이스토리부터 인사이드 아웃까지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카데미상, 튜링상 등 각종 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망해가던 디즈니를 다시 전성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당연히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 관련 전공으로 시작했을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리학과를 나왔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고 해요. 물론 사실 그가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였던 디즈니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진학할 때쯤에 생각보다 자신은 디즈니에 들어갈 만큼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물리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근데 물리학과 애니메이션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는 결국 최고의 애니메이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쓴 책에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과 애니메이션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는 예술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예술이란 그림을 잘 그리는 법, 그리고 탁월한 자신만의 표현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보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뿐이다. 이처럼 많이 보는 것은 단순히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니라 창의력을 높이고 창작하는 능력을 몇 배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림만 많이 보기보다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영역들을 많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를 예로 들면, 저는 만화 외에도 운동이나 자동차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봅니다. 책이든 영상이든 매일매일 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편이에요. 제가 창작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저의 전 작품인 스트릿 워크아웃은 운동을 소재로 한 만화인데요. 더 말해봤자 입 아프겠죠. 다음엔 많이 그리는 것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죠.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할지 정하는 것도 좀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바로 실패를 통해 배운다고 생각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시겠죠. 왜냐면 실패는 늘 아프잖아요. 누구나 실패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그리는 사람들, 나아가서 무슨 일이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한 번 실패한 것으로 우리 상황이 최악이라고 바로 정의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무지에서 나오는 실수예요. 실패는 과정의 일부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 뭐가 나아질까? 실패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행동을 멈추고 자책하는 시간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런 버려지는 시간들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바로잡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돼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행동을 취하게 될 겁니다. 같은 것을 다시 그리던, 새로운 것을 그리던 말이죠. 그래도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면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나온 에드 캔멀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이스토리 2를 제작했을 때도, 라따뚜이를 만들 때도 에드 캔멀과 픽사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했다. 에드는 말했다. 흔히들 최종 완성된 작품은 초안을 잘 다듬어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었다. 물론 모든 작품은 초안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초안의 작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물이었다. 마침내 나와 픽사의 직원들은 깨달았다.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아주 신선했던 아이디어도 그 전개 과정에선 식상해질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더 나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은 백지 위에 처음 밑그림을 그리는 순간과 그렸던 밑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순간 사이에 존재한다. 즉,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려면 초안을 그리고 그걸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걸 반복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낙심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단 한 번만에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에드가 말한 이 말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 디즈니의 최고 애니메이터조차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데도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실패를 받아들이십시오. 실패를 받아들이면 한 번에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도 완벽한 작품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겁니다. 더 많이 그릴 수 있는 원동력 말이에요.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나아져서 기어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는 것은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그림을 잘 그리는 거나 탁월한 표현력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영역을 많이 보는 것이에요. 많이 그리는 것은 많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실패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낸 작품들은 대부분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완전히 뒤엎은 뒤에 탄생했어요. 뛰어난 창작자들이 이를 대다수 인정하고 있고요. 실패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면 그냥 과정인 거예요. 과정이 쌓이면 성공에 다다르게 되죠. 그럼 그 실패는 절대로 패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가끔은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실력이 의심이 들어요.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손만 대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조급해지죠. 그렇지만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요, 지금까지 내가 얻은 것 중에 단 한 번에 얻어진 게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냥 반복해서 그림을 그렸고 많이 보는 것만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얻어낸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잊지 않는 건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어떤 큰 결과물을 얻었을 때보단 내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을 때, 그때였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